안녕하세요. 호호한글 밤비쌤입니다. 줄기반응 라방 들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피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줄기반은 주제로 만들어서 특히 누리과정 속에 있는 단어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6월은 이제 우리 동네가 있죠. 물론 직업에 관해서도 이제 3, 4주 차에도 이루어지지만 직업보다는 먼저 내 주변에 있는 걸 먼저 알아보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동네로 잡아보았습니다. 1페이지에서는 익숙한 그림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 건물을 봤을 때 이건 무슨 모형을 나타내는 걸까? 라고 의구심을 들 수 있어요. 물론 아이들은 자주 보지 않았던 건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우체국, 서점, 약국 이 표시만 봐도 사실은 아이들은 알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한글을 조금 더 눈에 띄일 때요. 약국을 먼저 알아봐요. 약국, 우유 먼저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이터, 옷가게, 마트, 그리고 꽃집, 빵집. 물론 꽃집 같은 경우는 요즘 수요가 그렇게 많아지지가 않아서 없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 그러면 뭐 꽃집이라는 게 있어. 뭐 꽃집은 뭐 이런 꽃을 봐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 한글에 해당하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걸 이제 체크를 해서 색깔 똑같은 거 색연필을 만약에 빨간색을 색칠을 했다면 빵집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위치를 또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유아 수학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빵집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마트는 어느 쪽에 있을까? 빵집을 기준으로, 즉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빵집을 기준으로 우체국은 어디에 있지?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구급차나 뭐 차 같은 거 가지고 오셔서 와서 이렇게 가서 우리는 어디 도착을 했을까? 어디로 가고 있지? 그러면 좌회전일까 우회전일까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붙여서 꾸미기 해도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유치원을 많이 해요. 제가 따로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뺐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이 프로젝트는 이 호호한글 프로젝트는요. 꾸미고 미술로 다가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글을 조금 더 많이 알자는 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한글을 조금 더 집중해 드렸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제시된 가게 이름을 보고 색칠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자세히 보면 빵이랑 뻥이랑 즉 아랑 어가 다르는 거, 오랑 우가 다르는 거 이렇게 조금씩 바꿔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색칠하기 싫으면 도장 찍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줄기반이니까 줄기반은 물론 뭐 4세, 5세도 들을 거고요. 그리고 6세, 7세도 들을 거예요. 근데 7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쓰기도 이제 하는 시기고 그리고 그 일기도 조금씩 쓰면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온필력 기르기 위해서 소근육이 조금 더 발달이 되어 있으면 사실 2페이지 써도 되고요. 조금 더 내 아이가 쓰기 싫어한다. 그럼 억지로 안 쓰셔도 돼요. 안 쓰게 해도 돼요. 똑같이 따라보는 거 사실 여기까지만 지금 여기까지 한 줄만 적어도 돼요. 그 다음 줄에는 내가 적어보는 건데 뭐 물론 보고 따라 적기도 하지만 조금 더 한글이 빠른 친구들은 받아쓰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앞장에 있는 그 가게 이름들을 제가 다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이 4페이지는 이제 가게 이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서점과 사점. 처음에는 이제 한글을 알고 있는 친구는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엄마가 제시만 해주세요. 이거를 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 알맞은 가게 이름을 찾아보래. 우리 아이 할 수 있겠니? 하고 지금 질문을 하고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약에 내 아이가 한글을 좀 더 모른다. 그러면 엄마가 발음을 해주면 좋겠죠. 소리를 통해서 한글을 익혀가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프로젝트에서도 시합반이
이제 수리소리라고 해서 소리로 이제 귀가 트이는 거 먼저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이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빈칸을 채워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 돌림 문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라임이라고도 해요. 영어에서는. 그쵸? 그래서 우체국, 약국. 자, 국으로 쓰면 이제 어떻게 될까? 잘 보면 집, 그리고 국, 그리고 경찰서, 놀이터. 자, 주민센터는 사실은 건물을 표현해서 사실은 몰라요, 아이들이. 왜냐면 동사무소하고 주민센터가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물을 넣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주민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어머님, 아버님이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서점, 그래서 여기는 받침이 없는 거, 여기는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는 거는 조금 더 소리를 통해서 적어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받침이 있을 때, 여기는 없는 거, 있을 때는 아이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대부분 신청하시는 그 설문지를 보니까 자음 모음은 알고는 있는데 받침은 체크를 안 해주셨던 이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실은 받침 들어가기가 조금 사실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받침도 이제 곧 있으면 아마 프로젝트가 오픈을 할 거예요. 이 호호한글 프로젝트는 아니고 다른 프로젝트를 오픈을 할 건데 거기서 아마 해보실 수 있는 아이들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통해서 국이니까 구에다가 기역, 그가 아래로 왔네. 그러면 국이라고 말해. 하고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알파블록스나 넘버블록스처럼 이렇게 합성하는 거를 좀 더 알려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이제 자판기예요. 한글 자판기는 여기는 자음, 여기는 모음이에요. 제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재밌게 쓰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이 페이지를 여기 가로 모형으로 인쇄를 해요. 이제 돌리면 돼요. 컴퓨터에서 이제 가로 모형으로 인쇄하기 해서 조금 더 퍼센트를 한 150%, 한 130%로 높이면요. 이 페이지만 조금 더 크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팅을 해서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넣어보거나 아니면 눌러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조금 더 재미가 2배가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음, 모음 볼 수 있도록 하는 페이지고요. 죄송해요. 받침이 없으면 없는 대로, 받침이 있으면 어디 있을까 하고 다시 찾아보는 거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은 이제 퀴즈 형식이에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질문을 구성을 했어요. 사실 질문을 너무 세부적으로 너무 어렵게 하게 되면요, 아이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엄마 눈높이가 아니라, 어른 눈높이가 아닌 아이들 눈높이로 정말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한 줄 정도만 설명을 해주면 좋아요. 물론 첫 번째는 이렇게 접어서 이제 잘라서 이걸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이건 어디인 것 같아? 라고 먼저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어디 하고 아까 1페이지처럼 말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요. 그럼 뒤집어서 아이를 이걸 보게 해주냐? 아니죠. 아이가 지금 한글을 이렇게 글 전체를 읽을 수 있는 때가 아니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는 엄마 시선에서 이쪽에서 아이 시선을 이쪽에 보거나 아니면 아예 안 보고 해서, 자, 엄마가 퀴즈를 낼 거야. 우리 수수께끼 한번 맞춰보자. 그래서 많이 맞추는 사람이 이제 뭐 마이쮸 하나 준다거나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거나 아니면 아이한테 이 카드를 줘요. 뒤에 있는 이 글에 있는 걸 보지 말고 이 그림을 보고 엄마한테 한번 설명해 줄래? 아니면 엄마한테 수수께끼로 내어볼래? 라고 말을 하면 아이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 가게가 뭐를 하는지 더 생각도 하고 조금 더 골똘히 말을 하게 돼요. 엄마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못 맞출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머리를 요리조리 이제 생각을 굴려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생각의 확장이 되기 때문에 엄마가 수수께끼 내는 거는 사실은 너무 무미건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딱 답이 나와 있고 딱 질문이 딱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아이는요, 이 시설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옷가게인지
아니면 뭐 옷을 수선하는 집인지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죠. 물론 옷가게지만 엄마가 나중에 그 질문을 받아서 이제 맞췄을 때 엄마 이건 옷가게가 아니라 옷을 고치는 거라고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여기 너무 우리 생각대로 즉 엄마의 생각대로 이건 정말 꽃만 파는 데야 이건 정말 마트야 이런 건 아니고 서점을 생각하더라도 뭐 자전거가 있으니까 자전거를 파는 건지 아니면 자파를 팔고 있는 건지 아니면 빌리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문을 해주면 되고요. 물론 집에 있는 이제 단어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단어 카드는 한글을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글을 가려준 후에 수수께끼를 내어보면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재미있는 활동을 해보시고 활동을 한 후에는 내 아이의 어느 정도의 한글을 지금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활동을 통해서 물론 이 활동이라고 해서 뭐 내 아이는 정말 받침 몰라 아니면 내 아이는 정말 한글 모르더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물론 받침하고 한글 다음 모음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음을 들어갔을 때 미음과 비읍을 너무 헷갈려 한다. 아니면 모음을 봤을 때 뭐 아랑 어랑 너무 위치가 헷갈린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더 발문을 해주고 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더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인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저만 편하라고 인증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뭐 물론 그 많이 알려주면 좋겠지만 이제 알려지는 둘째치고 이제 프라이빗하게 가는 거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올리실 때 뭐 내 아이가 이렇다 아니면 뭐 그 인증했을 때 이제 내 아이 느낀 점이 이렇다더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더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프로젝트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